네, 안녕하십니까. 유아 외고 수업하고 있는 홍철 선생입니다. 네, 앞에서 다른쌤이 워낙에 말씀을 좀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도 같고 좀 걱정이 되는데 좀 더 담백하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왔지? 네, 뭐 평가 방법이랑 배점은 항상 똑같아서 그냥 제가 예전에 쓰던 슬라이드를 그냥 그대로 갖다 집어넣고요. 잠시만요.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로 제가 이쪽에 서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평가는 이번 기말고사가 30% 평가 지금 진행을 했고, 아이들이 이제 지난 학기에 본 중간고사 결과하고 그다음 수행평가 결과까지 해가지고 전체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가지고 점수를 내게 되는데, 제가 그냥 조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점수 합쳐가지고 78점이면 저희가 지금 이제 원점수로 고정 분할 점수 적용을 해서 그냥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지금 저 예제대로 78점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등급 C를 받게 되는데, 저희 학교는 일반 다른 학교랑 좀 다르게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실 이 내용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서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작년 2학기 성취도 100분율부터 해가지고 제가 한 3년치를 갖다 집어넣는데, 다른 학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저희가 지금 이 A등급 받는 비율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다른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도 굉장히 적고 다른 외고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은 편인데, 최근 3년 동안 A 평균이 3.1%고 이전보다 지금이 더 많이 낮은 건 우리 아이들이 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좀 학교에서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고 싶어 하면서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고 아이들을 좀 더 구분하고 싶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학교 시험 점수 자체도 30점 만점이라서 저희 아이들 시험지를 다른 학교 아이들한테 문제 풀었을 때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거든요.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근데 이제 거기다 곱하기 뭐 3.3 한다고 계산을 하더라도 점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오는 시험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 등급 받는 아이들보다 1등급 비율이 더 적기 때문에 그냥 담백하게 계산을 해서 중간고사 25점, 기말고사 25점에 수행평가 만점 맞으면 그냥 안정적으로 무조건 1등급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저한테 맨날 1등급 컷이 얼마나 될 건지 궁금하다고, 또 어떤 친구는 저한테 되게 용하게 잘 맞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누가 공개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중간고사 시험 본 아이들 점수를 토대로 봐도 그냥 대충 25점 언저리가 되면 제일 잘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이론상은 매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25점씩 딱 챙겨서 받으면 그냥 안정적으로 1등급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인원을 제가 최신화시키려고 봤는데 전교생이 지금 몇 명인지 아직 모르죠. 네, 이게 이제 지난 중간고사 때 인원을 제가 마지막 확인했을 때 138명이어서 저 정도 인원까지 1, 2, 3등급 인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시험지 분석을 해서 제가 이미 밴드에 이제 한번 미리 제가 이제 시험 끝나는 대로 제일 먼저 보낸 아이들 그 시험지를 가지고 재빨리 문제를 풀어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자료인데, 중간고사보다 체감적인 난이도 자체는 살짝 증가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리키면서 느끼는 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과 쪽으로 좀 특화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 단원 자체를 워낙에 처음부터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같은 경우들 많이 아이들이 이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전제를 좀 많이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감적인 난이도는 조금 더 상승을 했는데 제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중간고사 분석표하고 기말고사 분석표하고 난이도별로 점수 배분을 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은 저한테 뭐 역대급이었다, 진짜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담백하게 풀었을 때는 비슷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아이들이 단원 특성상 이건 함수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경우에서 또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더 어렵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인 문항 분석을 좀 이제 앞으로 좀 해드릴 건데, 일단 요 앞에 고난도 문제 제가 아까 다른쌤 하는 거 몰래 뒤에서 봤는데 저랑 점수가 똑같은 건 문항 분류표상에 있는 점수대로 맞춘 거고, 이게 이제 학교 문항 정보표상의 상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점수가 딱 19.6점이거든요. 근데 아이들 아마 우리 이제 재학생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 정도 점수 맞으면 굉장히 좀 뿌듯해할 점수가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맞아도 제가 우리 민지한테 가끔 얘기하는
인간다운 점수라고 이제 생각하는 점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 점수 맞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닌 시험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하 정도 되는 거니까 소위 말해서 공부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좀 쉬운 문제만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그냥 딱 봐도 6점 정도밖에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 쉬운 문제 풀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점 정도 맞은 거 가지고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지 그 아이들하고 인터뷰를 해보지 못했지만 쉬운 문제만 풀어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수능도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너무 쉽게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큰 단원을 사실은 저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크게 다 함수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부 다 함수 단원인데 이 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에 집중을 한 건 바로 다음 학기에 배울 수원이랑 수투에 대한 포석을 깔기 위해서인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제 제가 뒷부분에 모의고사를 좀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영어로 치면 알파벳에서 약간의 문법 정도 배우는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이후로 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에 집중되는 수업들을 이제 단원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 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여기에다 많이 치중을 했고 순열 조합 부분은 이제 3학년 때 배울 확률 통계 단원에 다시 조금 더 배우긴 할 건데 단원이 조금 더 연관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비중을 좀 많이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간고사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가 증가했다.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 그 다음에 아이들 입장에서 최대한 공감을 하고 느껴봤을 때 단원이 힘들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고난도 문항 분석을 조금 해드릴 건데 사실은 아까 다혜쌤도 제가 보니까 문항 분석들을 좀 해주셔서 지금 이게 이제 저희 단답형 마지막 문제인데 사실 저 왼쪽에 있는 문제랑 오른쪽에 있는 문제랑 그냥 대충 봐도 비슷하거든요. 이게 대충 봐도. 근데 이제 이게 숫자만 다르고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서 완전히 같은 문제인데 이게 작년 기출문제로 풀었던 거고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풀렸는데 처음 본 것처럼 얘기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시험지를 타이핑 치면서 눈으로 풀어봤거든요. 근데 잘했다. 이거 나왔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학교 프린트하고 유사한 문제는 사실은 저쪽은 사각형이고 이쪽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똑같아? 라고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은 그냥 기본 개념은 완전히 똑같이 유지한 상태로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서술형이 아닌 단답형 주관식이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디테일의 차이인 거예요. 이 답이 이건데 등호의 위치라든가 답을 하나만 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부분 점수를 1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억울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 느낌. 게다가 이제 문제가 쉬운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막 화가 났을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타이핑 치면서 너무 깜짝 놀란 문제인데 제가 토요일날 클리닉을 굉장히 길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클리닉 시간에 저는 아무리 안 풀어봐도 6번 이상 풀어주는 그날. 그리고 다음 주에도 풀어주고 계속 풀었었는데 이게 사실 완전히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쪽 시험지에 있는 건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그냥 자료로만 배치했고 A, B, C, D 대신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감정이입하는 거라고 아이 앞에는 왜 사람이 안 앉아? 아이가 앞을 발로 차니까 이런 얘기 했던 그 문제거든요. 사실 완전히 똑같고 아이가 C로 바뀌어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있는 조건이라는 게 다 똑같은데 안 똑같다고 느꼈지?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였는데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시험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난 이제 학기 문제를 풀고 점점 학교 문제를 풀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독창적인 사고방식으로 새롭게 만드는 문제는 한 개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최대한 기성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잘 버무려가지고 새로운 문제처럼 창조를 이제 만드신 게 아니라 숫자를 바꾸고 행태를 조금씩만 바꿔왔지 완전히 막 야 이거 진짜 처음 보는 건데 이런 문제가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출문제 작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팀이 있는데 문제 받는 대로 계속 보고 풀려주고 사실 저는 내신 대비 한 번 할 때마다 똑같네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안 똑같네. 그래서 좀 반복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이게 2020년 모의고사 문제인데 그거를 그대로 갖다 낸 학교 문제를 그거를 같이 그대로 갖다 낸 저희 학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또 번호가 되게 높은 번호예요. 28번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보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내는 시험 문제가 수준이 상당히 좀 이제 올라와 있고 이제 좀 상향화되어 있는데 그 상향화되어 있는 것을 뭔가 창조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나 학교 프린트 기준으로 좀 많이 낸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마지막 직보하는 날 아이들한테 최근 사귀는 기출을 나눠주고 그때 집에 돌아가기 전에 누가 한 명 물어봐서 저한테 제가 답을 해주고 아이들 전체에 맞춰놓고 풀렸던 문제인데 아이들은 잘 몰랐다고 하고 사실은 이게 푸는 방법이 비슷해서 그렇지 똑같다고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풀면서 야 이것도 나왔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좀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또 되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서 맞춘 아이들이 좀 적었을 것 같으로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그 학교 프린트 문제를 그냥 갖다가 베낀 게 좀 심각할 정도로 베껴놨는데 지금 이게 학교 프린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랑 완전히 다 똑같거든요 이게. 근데 선생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제가 하나 더 코멘트를 달아두면 학교 프린트만 풀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풀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게끔 한 번 더 꼬는 거죠 내용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해서 들었는데 이게 뭐 답이 잘못됐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해서 조금 힘들어했던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제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뭐 유사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냥 비교적 조금 완전히 그 아이들이 느끼기에 새롭지 않다라고 느낄 만한 문제들 많이 좀 포함해 놨거든요. 자, 얘도 학교 프린트 문제고 학교 프린트 문제보다 조금 더 쉽게 냈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 프린트 문제도 2020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그대로 변형을 해서 가지고 있던 거라 그러니까 뭐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모의고사 문제나 학교 프린트 문제,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복해서 많이 푸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던 그 역함수 존재하는 조건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도 뭐 사실상 숫자 빼고는 거의 다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함수 성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제가 이제 뭐 조금 더 제 자랑을 많이 하려고 사실은 좀 더 많이 넣었다가 많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이제 뭐 문제가 부족해서 내지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좀 부실해서 이것보다는 좀 반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 프린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학교 프린트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도 풀렸지만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풀려도 될 정도로 괜찮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모의고사 문제에다가 그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변형해놓은 문제들 그리고 좀 필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이번에도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에도 적었어? 선생님이 안 풀어주셨나? 근데 저희 시반은 이것도 반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중국과랑 동물학과 담당한 시반 선생님을 그냥 너희가 풀어서 알아서 네, 오면 자습 시간에 약간 풀이를 해주겠다 이 정도였는데 다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몇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풀어주시지는 않고 문제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풀어보라고 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혼자 풀기 힘든 문제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이제 시험 준비 2주 전에는 제가 항상 복사를 잔뜩 해가고 가서 필요한 아이들 계속 주고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받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친구들도 학교 프린트랑 시험지랑 나란히 놓고 보면 똑같은 거 하나도 없네 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다 바꿔서 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단순히 답만 기억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게 이제 이 풀이가 완벽하게 내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푸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평인데 사실은 제가 1등급 점수나 뭐 각각 등급에 대한 점수는 예상하지 않지만 평균은 한 2점 정도 떨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단원에 대한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 자체도 쉽지 않은 아까 이제 모의고사 28번이라든가 뭐 29번 같은 그런 변형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평균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한테 항상 채점 끝나고 나서 잘했다고 하는 아이들 점수도 한 2점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단순 연산보다는 당연하겠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석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쉬운 것만 주구장창 아는 것만 주구장창 푸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학교 시험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지 받자마자 타이핑 쳐서 제가 다른 학교 1등급 아이들한테 풀렸는데 다른 학교 1등급 많은 아이들 2명이 다 21점 정도밖에 맞지 못했거든요.
21점, 22점.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시험이 제가 아무리 시간을 똑같이 잰다고 해도 진짜 자기 학교 시험이 아니니까 제가 진짜 집중해서 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나왔다는 건 그 아이들 기본적으로 자원이 굉장히 이제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험이 쉽지 않다.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 대비 때 사용했던 교재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교재 디자인에 항상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애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재는 제가 항상 이 시험 대비 직전에 서울 지역 아이들 시험 문제를 하나로 다 뭉쳐가지고 난이도별로 분류해 놓은 다음에 그 난이도 분류해 놓은 상태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문제들을 추려가지고 그걸로 필수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림푸스 교재를 제가 이제 과제책으로 해서 좀 듬뿍듬뿍 주는 책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의 기출문제는 아까 이제 저희 학교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시험 문제쯤 포함해가지고 이번에도 한 10개 정도 모의 기출을 풀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시험 한 1, 2주 전까지 긴장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서 제가 항상 시험 끝나고 나서 어머니들한테 시험 결과를 보고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점수를 보시면 사실 저 되게 보낼 때 되게 많이 주저주저 하거든요. 이걸 보내도 될까? 근데 이제 저는 좀 솔직해지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그 점수를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시험 보고 나서 이게 뭡니까?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저는 최대한 막 30점 맞아도 30점 맞았다고 보내고 대신 제가 거기다 짧게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조금씩 달아주거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과서 주요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미진한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는 편이고 직전 대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필수형 문제들 중에서 제가 예상하는 문제를 뽑는데 이게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딱 24개 뽑아가지고 거기서 다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번에도 한 150문제 정도 추렸고 제가 뭐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지만 제 딴에는 웬만한 학교에서 나오는 웬만한 문제들은 다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 많이 풀렸고요. 그 다음에 4개년 기출문제 준비해서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지지난번 시험 볼 때마다 이제 조금 어려운 거 못 풀면서 숙제를 못 한다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숙제가 많지는 않은데 숙제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한 10개, 15개 정도가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할까봐 이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양심의 가치기를 이름 붙인 건 이 정도는 해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어 양도 그 다음에 뭐 아이들 푸는 방식도 좀 자유롭게 해서 풀리게 했고 얘네들은 제가 조금 내신 기출문제에서 좀 쉬운 문제들 근데 사실은 항상 이거 나눠주고 풀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다 맞아도 10점 맞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본으로 문제를 풀어야 어느 정도 아이들이 기본 개념이 쌓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라도 열심히 푼 아이들은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번에는 친구들이 좀 많이 신청을 또 해서 많이 줬는데 이게 결과를 끝까지 낸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숙제도 또 해야 되고 자기소 또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만들어서 겨울방학 때 아이들한테 부교재로 지금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밤에 계속 카톡 주고받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제가 아이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제가 2시까지 안 잔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를 맨날 해놓고 있는데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잘 안 보시겠지만 새벽 3시, 4시에도 있고 근데 저는 아침에 인나면 7시 인나자마자 바로 답장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냥 맞아요. 우리 정인이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우리 와이프랑 아침에 커피 마시러 갈 때도 제 아이패드 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중간에 시험 문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면 바로바로 풀어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맡고 있는 수강생 아이들에게는 항상 좀 이렇게 좀 마음대로 물어볼 수 있는 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혹시 질문을 계속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좀 닥달해 주시고 질문을 요즘 민지가 2달 만에 해가지고 제가 칭찬 문자도 한번 보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아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겨울방학 윈터스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니쌤이랑 저랑 이제 시간대는 다 똑같고 저는 이제 제가 올 한 해 클리닉을 정말 원 없이 했거든요.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클리닉을 했으니까 정말 원 없이 클리닉을 하고 저희 아이들이 또 클리닉도 엄청 많이 참석을 해줘서
제가 강의실 원래 작은 데서 시작했는데 큰 강의실에 가서 해야 될 만큼 좀 많이 북적거리고 되게 저는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 클리닉이 처음 의도는 아이들이 숙제를 너무 해오기 힘들어하니까 숙제를 풀어주는 데다가 조금 많이 포커스를 잡았었는데 숙제가 끝나고 나면 자기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숙제 끝나면 혹 가버리고 이런 아이들이 많아서 사실 뭔지 아까 또 말씀드렸겠지만 예전부터 저랑 클리닉 때 와가지고 오답노트까지 다 끝낸 아이들이 점수 향상이 좀 많이 되는 거예요. 좀 제가 느꼈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만 해서는 사실 좀 답이 없고 숙제를 했다 정도를 가지고 시험지를 봤으면 적어도 풀어봤던 건데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적어도 내가 숙제를 했고 풀었고 틀린 걸 오답까지 해서 자기 걸 만들어놔야 나중에 그걸 봤을 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내년에는 토요일날 시간이 조시간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월수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클리닉은 토요일날 오전 시간에 일단 잡아놓고 제가 목요일날도 어쩌면 클리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도 제가 가능한 대로 클리닉을 좀 불러서 저희 아이들 방학 때 좀 놀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저희 윈터스쿨 목표는 일단 2학년 1학기 제일 첫 번째 법인 수원 정범위 예습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개학하자마자 바로 내신 대비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개념 수업 다 끝낼 생각이고, 그 다음에 방학 때 저희 여름방학에 했던 수투 진도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이제 남은 12월달에 남은 4번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수투 지난 여름방학 했던 부분들 복습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수투 예습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아마 저희 학교 친구들 중에 거의 많은 친구들이 수투를 해보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원까지는 어찌어찌 좀 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수투, 수원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뒷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12월달에 제가 또 남은 시간 동안에는 또 3월달 모의고사 대비해가지고 고등수학 하나 총정리를 할 건데 이 부분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수업 계획인데 1월 6일부터 강의 시작하고 그냥 제가 단순하게 그냥 회차별로 어디 수업을 한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놨으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진행은 제가 항상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교재를 따로 큰 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 책가방 무게를 생각해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 학부모로서 그 아이가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제가 좀 많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캐리어를 사가지고 보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제 책은 항상 좀 두께를 얇게 하고 싶어하고 좀 가볍게 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해서 제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냥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하루치 교재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 필수 유형들 제가 집어넣은 걸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과제는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숙제를 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해서 시중에 있는 교과서도 좀 많이, 시중에 있는 교재들도 많이 커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랑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많이 갖고 있어서 아이들은 아마 저 숙제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0개 정도 푸는 양으로 주니까 일주일에 한 80문제 내지 70문제 정도를 목표로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1일 테스트를 매일 10문항 진행할 예정이고, 이 결과도 이제 항상 어머니들한테 보고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오답노트를 이제 책으로 묶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근데 오답노트가 나눠준 거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서 이번에 그 오답노트를 그대로 이용해서 오답을 좀 열심히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저희 반 어머니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사실 제 문자가 약간 스팸처럼 느껴지시는지 제가 처음에 문자로 보내다가 어머니들이 보셨나 안 보셨나 답장을 많이 안 해주셔서 제가 카톡으로 바꾸면 1이 사라지는 거 보고 엄마들 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있는데 가끔 1이 또 안 사라져서 되게 이제 상처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하는 게 아이들은 되게 불편해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도 가끔씩 어머니한테 시시콜콜이 다 보고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아마 이거를 제가 매일매일 보내는 게 물리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 제가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2번을 좀 편지 쓰듯이 좀 열심히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어저께 민지가 무슨 짓을 했더라?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어머니들한테 학원에서 어떤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희 방학 프로그램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모의고사 부분인데요. 매주 월요일날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최근에 봤던 고2 3월 모의고사 유사문항으로 일단 구성을 할 거고, 제가 이제 회차가 뒤로 미뤄지면서 고등학교 2학년 두 번째, 세 번째 모의고사들을 집어넣으면 저희가 이제 수험 복습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그 유사문항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같은 시간을 재고 문제를 좀 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학기 중에 내신 수업 위주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조금 불안함들을 좀 이야기하셔서 방학 때 시간이 좀 괜찮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고, 모의고사 문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거 하게만 잠깐 봐주시면 좋겠어요. 기출문제고 유사문제인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수학 프로그램에 기출문제는 이미 다 올라가 있고, 그 문제를 제가 유사문항을 클릭하면 거기서 제가 고를 수 있거든요. 한번 어느 정도 유사가 이제 거의 유사한 문항이죠, 거의. 근데 아이들은 새 거로 받아들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제 저는 배웠던 거, 풀었던 것도 다시 한번 푸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실제로 이제 이미 봐버린 시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아이들 등급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등급까지 반영한 성적표를 좀 보내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두 번째, 이렇게 2개 정도 한번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한 친구들은 이제 그 수학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채점을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수업 시간에 핸드폰 꺼내놓고 뭔가 하는 게 조금 불안하고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좀 편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봐버리고 그냥 그 안에서 바로 채점을 해버리면 몇 개까지 맞췄는지 뜨고, 채점이 다 끝나고 나면 답안지가 보여서 이런 식으로 답안지가 바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의고사 시간 내에 전체 시험도 보고 풀이도 하고, 그러니까 오답 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까지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쓰면 모의고사 그 수업 시간이 굉장히 알차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반 친구 중에는 한 1명 정도가 숙제로 풀고 나서 숙제 입력하고 과제 제출이 다 끝난 다음에 적 있는 거를 가지고 최대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모르는 것만 물어보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솔직히 제가 잘 되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친구가 조금 저한테 질문하는 걸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줄이는 편이지, 좀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으면 정말로 제가 원하는 수업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도 아이들이 양껏 문제를 풀고 양껏 오답을 하고 이해 안 되는 걸 계속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다 보고 나면 이런 식으로 분석표가 나오는데, 제가 업체에 전화를 해서 분석표 좀 더 예쁘게 안 되나, 그리고 조금 더 내용이 좀 추가될 수 있는 게 없나 그랬는데, 사실은 조금 어머니들 보시기에 이게 무슨 도움이 돼? 라고 보시겠지만 조금 도움되는 정보들이 있어서 거기만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대표 취향형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당분간 진행할 내용은 고등학교 상하, 그러니까 이제 1학년 전범이기 때문에 1학년 전범위 안에서 어디가 빵꾸났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이제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내용은 단원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원별. 그래서 이 단원별로 그쪽에 있는 것들은 얼마나 지금 성취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 있고, 사실 이제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건데, 대부분의 수능 문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문제 해결력에 대한 문제이지, 계산이나 단순 연산 문제들이 많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을 매회 제공을 할 거니까 확인하시고 좀 불편함,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하는데 조금 많은 신경을 써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번 이제 저희 이제 문과니까 문과 애들이 보게 되는 수능 수학 단원별 문항수인데, 과목은 앞으로 3개, 그다음 문항수는 저기 옆에 써져 있는 숫자랑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 상하는 아예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고, 사실은 1학년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공부하는 친구하고 안 하는 친구 봤을 때 안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다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난 이미 포기.
근데 사실은 난 이미 포기라고 해도 할 게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방학 때 수학 산하 모의고사 공부하면서 좀 부족한 거 챙겨놓고 앞으로 할 공부하면 포기했던 친구들도 다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이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지금까지 했으니까 내가 앞으로도 잘할 거야 하기에는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는 수능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방학 때부터 준비를 해서 앞으로 볼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학기에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고, 저희는 이번 방학 때 수원이랑 수투를 일단은 한번 끝내놓을 생각이고, 제가 이 모의고사를 지금 부원장님 확인해 보니까 6회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 1, 2, 3회 정도는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고등 상하 전범위만 나오는 걸로 하고, 그 이후 모의고사는 저희가 이제 진도 진행을 하면서 수원 범위랑 맞춰지는 모의고사를 변형해가지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제가 이제 올해만큼은 토요일날 아이들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대신 이제 주중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질문을 좀 더 많이 받을 생각이고, 제가 이번에는 또 극적으로 일요일날 쉬는 날이 생겨서 일요일날 질문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질문 많이 하라고 좀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